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국무위원이었던 분 중에서 처음으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계엄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여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까지 지금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방조, 계엄 방조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 수사와 재판은 아주 새로운 선례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치안과 소방의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윤재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하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160장 분량의 PPT를 통해서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중하고 재범 위험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CCTV 자료도 제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단전 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29일에도 재판부에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과 경찰청에 그 같은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는 것이 그 입장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범죄가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CCTV 속 문건에 대해서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 호출을 받기 직전까지 참석했던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과 함께 계엄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다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이 네 사람은 중앙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이상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 그런데 이 중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왜 하필 계엄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지금 네 사람이 다 감옥에 갔는지 정말 이 동문이 뭔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문은 결속력이 뭐 강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이 나쁜 일에 이건 일종의 반역인데 반역에 동조하는데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동문이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동문이면은 같이 작당해가지고 나라를 막 팔아넘겨도 되는 겁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아주 변태적인 의리, 그건 의리도 아니지만 의리 관계가 이런 데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동정 가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2022년 5월에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2023년 10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때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만두었으면은 이번에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무정지됐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했으면은 계엄에 연루될 일도 없고 구속될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간의 운명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은 저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세옹 저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이야기인데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노인이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관리하는 말이 저 어디에 달아났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참 불운하다라고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이게 복이 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 달아난 말이 돌아왔는데 아주 준말을 근사한 말을 하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노인 보고 아 이제 복이 생겼군요 하니까 노인 이야기가 이 복이 아니라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해서 그 준말을 타고 뛰다가 떨어져 가지고 절름벌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참 위로를 하니까 노인이 이게 또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장정들이 다 징발이 되어가지고 투입되었다가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아들은 절름발이라서 군대 안 가고 목숨을 부지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그만두었으면은 오늘 구속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또 모르죠. 또 이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운명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근사하게 분석을 하지만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사람은 과거를 분석하는 데는 다 대학생이지만은 다가올 일을 예측하는 데는 다 어린이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합니다. 감사합니다.